안녕하세요. 미국 FDA가 예전보다 낮은 근거로 약물을 더 빠르게 승인해준다는 분석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FDA 심사관들이 풀어진 걸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환자들에게 약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FDA 규정이 바뀐 걸까요? 해당 논문을 보겠습니다. 1983년부터 2018년까지의 FDA 승인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연구자들은 FDA 승인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를 받은 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약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겠죠. 그러다 보면 같은 적응증에 비슷한 작용 기전의 약들도 많이 등장했을 겁니다. 경쟁을 더 심화시켰을 겁니다. 혁신적인 치료제는 곧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같은 적응증에 비슷한 경쟁약들이 쌓여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FDA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마도 조금 봐줬을 겁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부작용이 낮고 효능이 조금만 높기라도 한다면 허가를 내줬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죠. 시판 허가를 받은 항암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OS가 한 달, 두 달이 증가해도 허가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된 약들이 추가되어 시판된 것이죠. 1995년에서 1997년에 승인된 약물들의 80%는 최소 2가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임상 3상을 2번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HLB를 예로 들면요, 엔젤 스터디 비슷한 걸 하나 더 진행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상 3상 결과 하나로도 시판 허가를 받는 신약들이 있고요, 심지어 임상 2상 결과로 조건부 허가를 받는 신약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1990년대만 해도 최소 임상시험은 2개를 진행해야 했지만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2가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물은 52%에 불과하게 됩니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하나만 해도 신약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FDA는 필요한 근거를 줄인 겁니다. 임상시험을 많이 참고할수록 근거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참고할 임상시험의 개수가 줄어들에 따라 근거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시판 승인된 약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임상시험에서 운이 좋아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도 결국 통계 추정이므로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다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FDA가 허술한 기관은 아닙니다. 앞에 전임상, 임상 1상, 2상까지 전부 다 검토하고 결론 내릴 겁니다. 하지만 2개의 임상시험을 검토했던 이전에 비해 허술해진 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졌던 게 면역항암제 자진철회 릴레이입니다. 이건 임상 3상도 아니고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주다가 결국 확증적 임상 3상에서 효능을 보이지 못하자 글로벌 제약사들이 허가를 자진철회했던 사건이죠. 물론 빠르게 허가를 내주다 보면 몇 개의 신약들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약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건부 승인만 해도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만큼 실수하는 것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속성을 추구하면 정확도는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FDA 검토 기간은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평균 3년이 걸렸던 검토 기간이 2017년에는 1년 미만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3년 걸렸다는데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네요. 임상시험 하나를 더 할 만한 시간입니다. NDA 제출해놓고 임상시험 하나 더 진행해서 끝날 때쯤이면 FDA에서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겠네요. 그만큼 FDA 심사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FDA도 수많은 검토를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겠죠. 숙련도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라진 것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NDA 제출을 하려면 전산화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예전에는 종이 문서로 제출했으니까 심사관이 단어 하나 찾으려면 수십, 수백 장을 뒤적거려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컨트롤 F 하나면 몇 초 만에 해당 단어를 찾을 수 있죠. 이런 효율성 증가도 심사기간이 빨라진데 한몫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패스트 트랙과 우선 심사 제도 등 여러가지 심사를 빠르게 해주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FDA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죠. 왜 빠르게 심사하려고 했을까요? 이전에 FDA 심사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약 기다리다가 죽어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테고 FDA는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시판 승인될 약이었는데 심사가 오래 걸려서 그 약을 못 써보고 돌아가신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FDA가 빠르게 허가만 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약물이 늦게 허가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 기간이 빨라진 겁니다.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빨리 허가를 받고 싶어하는 제약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빠르게 검토해주는 제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이라고 하는데요. Prescription Drug User Free Act라고 합니다. 줄여서 PD
PDUFA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급하면 돈 주고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이죠. 부스터 같은 아이템입니다. 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PDUFA를 많이 이용하겠죠. PDUFA는 1992년에 등장합니다. 제약사와 FDA의 입장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빠르게 시판 허가를 받고 싶죠. 돈은 많습니다. 아쉬운 게 시간이죠. FDA 입장에서는 허가를 빠르게 해주고 싶은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죠. 이걸 서로 보완한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글로벌 제약사는 돈을 FDA에게 주고 FDA는 그 돈으로 인력과 장비를 충당해서 더 빠르게 신약 허가 심사 진행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제도인 것이죠. 신약 개발 회사가 PDUFA를 신청하면 FDA에서 PDUFA 데이트를 줍니다. 이때까지 FDA가 심사를 끝내주겠다는 만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약사는 이 날짜를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큘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NDA를 제출했는데 PDUFA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FDA에서는 PDUFA 타겟 액션 데이트를 줍니다. 7월 19일까지 심사를 끝내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FDA는 돈을 받은 만큼 마감을 치기 위해 열심히 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PDUFA 데이트는 반드시 FDA가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그때까지 심사를 끝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데드라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PDUFA 데이트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본 적 있죠. FDA가 실사를 가야 하는데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서 시간 안에 못 끝내줬던 사례였죠. 여기에도 그런 기업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롤론티스도 코로나로 인해서 PDUFA 데이트가 연기되었고요. 게다가 PDUFA 데이트도 재지정되지 않았습니다. FDA도 선뜻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또 약속했는데 연기되면 체면이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로슈도 심사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인데요. PDUFA 목표일이 5월 24일이었는데 3개월 미뤄서 8월 24일이 되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PDUFA 데이트가 연기된 기업이 한두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컷 돈은 냈는데 정해진 날짜에 심사가 끝나지 못했던 것이죠. 돈 낸 기업도 이런 실정인데 돈 안 낸 기업은 훨씬 오래 걸렸겠죠. 이렇게 FDA는 PDUFA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시간이 급한 제약사들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업무를 빨리 끝내주는 것이죠. 이게 FDA가 허가를 빨리하게 만드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FDA는 돈을 꽤 벌었겠죠. 1993년에서 1997년에는 연간 평균 6,700만 달러를 받았었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에는 약 8억 8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은 어디에다 썼는지 보니까 직원 월급으로 80%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사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직원 월급으로 대다수 쓴 것이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심사를 빠르게 끝낸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FDA가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더 낮은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는 트렌드가 있다는 논문과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임상 2개를 살펴보고 허가를 내줬는데요. 최근에는 임상 1개를 살펴보고 허가를 내주는 트렌드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신속심사, 우선심사 등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서 임상 이상으로 조건부 승인도 나오는 등 여러가지 빠른 허가를 내주고 있는 FDA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3년이나 걸리던 검토기간이 최근에는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PDUFA라는 제도는 돈을 받고 심사를 빨리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트렌드 속에 HLB가 NDA를 제출하면 과거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